안녕하십니까. 청년순원을 발표할 HR 18기 초 이진영입니다. 우선 목차로 시대적 배경, 내용 정리, 발표자 번외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시대적 배경입니다. 이제 아편전쟁 1, 2차가 있는데요. 이제 국가는 영국 때 이제 그 당시 청나라가 싸운 전쟁이고, 연도는 1840년부터 시작해서 1860년까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아편전쟁 1, 2차가 끝난 뒤로 난징 조약을 통해 청나라는 홍콩을 영국에 환영하고 5개의 항구, 상하이, 광저우, 닝보, 푸저우, 치안저우를 개감하며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영향으로는 청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악화시켰고 서구 야광의 간섭이 심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대적 배경은 청나라 안에서 태평천국의 날입니다. 이제 청나라 통치에 대한 대규모 반란으로 홍수전이라는 인물이 주도하였습니다. 태평천국의 난의 배경은 아편전쟁과 내전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 불안이 극심해졌습니다. 농민들은 세금과 자연재해로 고통받았고 사회적 불만이 쌓였습니다. 태평천국의 난 결과로는 이제 난징에 함락되면서 반란은 종식되었는데, 이 반란으로 약 2천만에서 3천만 명이 사망했으며 중국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서구의 침략이 더욱 심화되었고 중국의 근대화 과정이 가속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내용 정리입니다. 이제 순원은 1866년 광동성의 최희영이라는 마을에 순원이 태어났습니다. 순원의 부모는 오래 지나지 않아 자신들의 아들이 이제 평범한 농가의 아이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이른 시기에 똑바로 아는 법을 터득한다거나 생후 1년도 채 안 돼서 이제 걷는다거나, 아니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높은 곳이건 위험한 것이건 가리지 않고 기어 올라가는 등 이제 순원은 한참 어린 나이에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순원은 읽고 쓰는 법을 쉽게 터득했고 기억력은 나날이 좋아져 한 번 배운 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순원이 어린 나이 당시에 형 순메이는 고향을 떠나 당시 사업 환경이 좋기로 유명했던 하와이로 떠났고, 이제 순원도 형 순메이를 따라 이제 부모님이 반대를 했는데 몰래 떠나서 하와이 호놀룰루의 기독교 학교인 이올라니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원은 학교를 다니면서 기독교인들이 되고 싶어하자 형 순메이는 이제 역정을 내며 순원이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배에 태워 다시 고향으로 보냈습니다. 순원이 다시 고향 땅에 돌아왔을 때 그의 가족들은 여전히 사원의 불상들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순원은 이제 하와이 가서 이제 외래 문화들과 그런 것들을 배워가지고 이제 고향 마을이 한참 낙후되어 있고 과학에 대해서도 무지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마을에는 기독교 학교를 나온 루아호텀이라는 소년이 하나 더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고향 땅을 변화시키자고 이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느 명절날 이제 승려들과 함께 다 같이 사원에 모여 있을 때 이제 순화는 이 불상들은 신이 아니요라고 외치면서 여러 불상들 중 하나의 손가락을 깨뜨렸고 또 다른 불상의 얼굴을 부셔버렸습니다. 그 순원은 부모님에 의해 영국의 식민지를 홍콩으로 보내졌고 루아호텀은 고향 산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순원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서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 애도 기간을 보내고 이제 홍콩 퀸스 칼리지에 들어가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형 순메이는 이제 기독교 전도사가 되겠다는 계획을 적자고 말하자
우호적으로 이제 의과대학에 공부할 수 있도록 돈도 보태주고 이제 5년 뒤 그는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제임스 켄틀리 박사라는 사람을 친구로 만들었습니다. 그 후 수단은 1892년 25살 당시에 마카오로가 중국의 90개만 근무를 이수하여 자신의 병원을 차렸습니다. 후 1894년 일본이 중국을 쳐들어왔습니다. 당시 일본은 현대식 무기를 갖춘 반면 중국은 아니어서 거의 무조건 지겠다고 수단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부 형태 같은 진정한 공화국 정부를 구축하는 데 원행을 쏟고 싶었지만 그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환은 호놀룰루에 가서 중국인 사업가들과 개인적으로 중국의 현재를 설명했습니다. 그의 타고난 운명 솜씨로 호놀룰루에 있는 중국인들이 한 사람씩 그를 돕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의 순환은 첫 번째 애국 결사 단체인 흥중회를 조직했습니다. 혁명주의자들은 두 파로 갈렸습니다. 첫 번째 위안스카이, 왕권을 보존하면서 개혁을 깨자는 무리와 두 번째 순환 바탕으로 황실 관료들은 결코 스스로를 개혁할 수 없으며 황실을 전복시켜서 백성들에 의한 새로운 정부를 실패한다는 무리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순환은 이제 그 단체에서 다이너마이트 같은 무기들을 구입하면서 혁명가업에 매진했습니다. 그러나 1895년 9월 어느 날 이 비밀스러운 계획이 발각됐습니다. 권총에 들어있는 통이 영국 해양 세관에 잡힌 것입니다. 이 결과 아지트는 바로 독습당하고 혁명단원들 중 5명은 처형당하고 70명은 체포됐습니다. 순환은 그 이후로 현승들을 걸리고 이제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다행히도 옛 친구인 켄틀리 박사의 도움을 받아 비행기를 타고 일본으로 도망갔습니다. 이제 변장을 하고 이제 유럽을 돌면서 중국인들로부터 모금을 다시 해 혁명가업을 재개했습니다. 1896년 어느 날 그는 해외로 떠나기 전에 이제 거리에서 켄틀리 박사를 만났습니다. 켄틀리 박사도 런던으로 마침 가는 중이라고 말하여 만나기로 이제 기약을 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안전하다고 느낄 무렵 중국인 대사가 샌프란시스코에 그가 도착한다는 정보를 알고 있었습니다. 순환은 그 당시에 정치범이었으므로 런던의 중국 대사에게 순환을 감시하라고 시켰습니다. 순환은 10여일 동안 런던에서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중국인이 거리에서 그에게 중국 공간 본부로 안내하더니 둘러보라고 권유하였습니다. 이제 방에 들어서자마자 문이 덜컥 닫혔습니다.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그 후 순환은 경비들에게 끌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감옥 생활을 하던 도중 순환은 음식과 석탄을 가져다주는 영국인 급사에게 켄틀리 박사에게 연락을 취해달라고 거듭 부탁하였습니다. 그 계획이 성공하여 켄틀리 박사에게 연락이 닿아 켄틀리 박사는 신문사에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여론이 들썩거리기 시작했고 순환은 다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순환은 여전히 이제 런던에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도서를 읽으며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이 무렵 중국 정부 황태우는 충동을 이제 피하려고 중국의 국폭급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을 너무나 쉽게 내주었습니다. 1896년 러시아는 만주에 있는 땅을 할당받아 시베리아까지 닿는 철로를 건설할 권한을, 독일한테는 북쪽의 산둥성에 철로를 건설할 권한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황태우는 백성들이 이 계기로 황실을 무너뜨리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 순환은 여러 아이디와 영감으로 가득 차서 조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순환은 동포를 위해 일하도록 교육받은 젊고 애국심에 불타는 열정적인 젊은이들과 혁명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순원의 옛 친구 천실이양은 1만여 명의 조직원들이 무능한 정보를 정복시키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전해왔고, 일본 정부도 대만에서 그를 돕겠다는 약속을 해왔습니다. 일본으로 총과 탄약이 주문되었고, 광주 성장의 동에서 반란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계획이 진행되는 2주 동안 일본 정부가 갑자기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갑자기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곧바로 대만 총독에게 혁명에 어떤 도움도 제공하지 말라는 내렸습니다. 순환은 천실이양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급히 군대를 해산하고 피신시켰습니다. 이것이 순환의 두 번째 실패였습니다. 순환은 이런 실패들을 겪고 나서 원인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인상 깊었었는데, 행동하지 말아야 할 때를 아는 것은 행동할 때를 아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기다릴 때라고 느꼈습니다. 순환은 여러 나라 중국인들을 만나면서 혁명단체의 수를 늘려갔습니다. 호머이라는 기민하고 명석한 머리를 가졌지만 몸집이 매우 작고 허약한 미국인입니다. 순환은 중국으로 돌아와 광저우를 본부기지로 삼고 세 번째 혁명 작업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이 황실 스파이에게 발각되자 순환과 그의 하와이 친구들은 즉각 광저우의 작은 배를 타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순환은 참담한 심정을 감수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는 10번에 거친 실패를 반복하였습니다. 10번의 실패를 과연 자신의 혁명이 성공할 수 있을지 의심을 품었을 사이에 몰랐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 실패들은 수많은 중국인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중국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부에 대한 희망의 등불을 지켜 올렸습니다. 순환은 또 혁명을 준비하다 기차에서 신문을 봤습니다. 혁명가들이 미국 정부를 본따서 중국의 공화국 형태의 정부 설립을 진행 중이며 순환이 초대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조국의 젊은이들은 그를 대통령이라고 이미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려 16년간이나 국경을 몰래 넘어 도망자로 살아왔었습니다. 이제 그는 승리의 환호성 속에서 새 정권의 초대 대통령으로 조국에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1912년 1월 1일 순환은 대통령 취임을 선서했습니다. 중국 18개의 성 중에 15개 정부로 아래로 들어왔는데 순환이, 그러나 3개의 성이 아직 순환에게 반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무려 위안스카이는 아직도 만주족 정부의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남은 그 3개의 성의 권력자였습니다. 그리고 막상 왕이 죽고 나자 아무것도 모르는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 정부를 만들고 지켜내는 방법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습니다. 그리고 순환의 목표로 나머지 3개까지 정부를 수립시키기 위해 위안스카이를 견제해야만 했습니다. 이 무렵 위안스카이는 순환은 반란자이자 혁명가일 뿐 정부 관료로서는 경험이 전무하고 국정을 운영해본 적도 없다고 공격하였습니다. 양쪽의 대립이 팽팽해져 또 다른 전투가 발발할 분위기였습니다. 순환 전쟁을 피하기 위해 타협의 방안으로 석정 아래에 있는 어린 황제가 퇴위하면 순환 또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위험한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럼 황제들은 사라지고 공화국만이 남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제안을 들은 위안스카이는 즉시 황후에게로 가서 자리에서 내려올 때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순환의 사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단 몇 주간의 대통령이었습니다. 중국 북부 3개의 성은 위안의 대통령을 추대하는 데 동의하고 공화국을 받아들였습니다.
위안 스카이는 이제 순원이 하는 말에 다 따르는 듯했습니다. 그 와중 갑자기 수단과 함께 군단을 이끌어 가던 승자론이 살해당하였습니다. 이제 위안 스카이 지신 것입니다. 수단은 위안 스카이에게 사임을 요구하였지만 그가 물러서지 완보했습니다. 다시 이제 전투 태세로 돌입됐습니다. 하지만 위안 스카이는 그의 군대를 소집해서 반란군들을 쫓아버린 뒤 5년의 대통령 임기를 선포하며 화려한 취임식을 치렀습니다. 수나는 또다시 이제 피신해 일본에서 체류해야 했습니다. 이제 수나는 이 시기 그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줄 누군가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아마 완전한 절망 속에 빠져버렸을 것입니다. 수나는 숭칭링이라는 여인에게 인생 처음으로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아름다움과 지성을 갖춘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이는 이제 전 부인의 허락을 고맙게 받아들여서 이제 그때 당시 중국에는 이제 아내가 여러 명이어가지고 이제 전 부인의 허락을 고맙게 받아들이고 일본에서 조용히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그 칭링이 실제적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 당시 위안 스카이는 점차 권력을 장악해갔고 공화국이라는 이상적 신념을 점점 퇴색해갔습니다. 이러던 와중에 수나는 이제 삼민주의 책을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나는 젊은 장성인 천지웅밍의 지원 아래 북양무문을 공격하기로 계획했습니다. 공격이 시작하기도 전에 이제 천지웅밍이 배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틀어지자 수나는 배를 타기 위해 항구로 도망가고 아내도 다행히 남아있는 교공과 같이 항구에서 만났습니다. 그 후로 이제 수나는 중국을 구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이제 간 때문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평론 발표자 변행입니다. 책을 읽고 나서 수난의 모범적인 도전과 실패를 반복하는 것을 보고 너무 대단하다고 느꼈고 이제 조국은 확실한 것인데 감옥에도 가고 뭐 배신도 당하고 이런 의욕적이 겪는 게 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도전 정신으로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